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이 반도체 관련된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오늘 연중 최저가를 갱신했습니다. 갱신했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게 흐름이 진행됐고,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이 전부 다 부진한 흐름이 나왔던 하루였다. 22년 하반기 첫 거래일부터 참 아쉬운 흐름을 연출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글로벌적으로는 그 밤사이에 미국의 경제지표 하나, PC라는 경제지표, 물가 관련된 경제지표인데 이거 자체는 그렇게 나쁘게 나오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히 미증시가 좋게 반응을 해주진 못했습니다. 이거 나오고선 미 선물, 나스닥 선물이 올랐다가 오히려 내려가고, 정규장 열린 다음에 정신없던 흐름이 연출되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었고,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지금 국내 반도체 관련 뭐 글로벌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있냐, 삼성전자 중심으로 보면은 현재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28일날 나온 기사입니다. 보시면 삼성전자는 이제 반도체만 있는 건 아니죠. 스마트폰도 있고 가전도 있고 한데, 스마트폰 쪽에서 이제 베트남 공장의 조업일수 5일에서 3일로 줄인다는 부분이 사실 이 기사 전에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브라질 공장 구조조정 실시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TV 가전에 대한 생산량도 본격적으로 줄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나온 이유는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탓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1분기에 재고가, 제조업이 이제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는 제조업이다라고 표현이 나와 있고, 특히 이제 의류 쪽 재고도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다고 해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증가폭이 1위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지금 아무래도 기업 내부적으로 자료들이 더 당연히 있겠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거 안 되겠다, 생산을 감축하자라는 관점이 들어가면서 감축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이 굉장히 풀리면서, 지금은 또 긴축이긴 하지만, 이거를 긴축으로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원래 안 샀어야 되는, 재택근무하고 하면서 안 샀어야 되는 수요가 미리 진행되다 보니까 또 수요가 떨어질 수 있는 측면도 분명 존재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일단은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오늘 그냥 반도체 전반적으로 작용을 한 게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이 미국의 뭐 결국에는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를 하는 부분이에요. 미국의 이제 마이크론 메모리 반도체 3위 업체죠. 3위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가 마이크론인데, 이 마이크론이 PC 스마트폰 수요 둔화에 따른 실적 부진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시가가 형성이 별로 좋지 못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그 이후의 흐름도 영향을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재미나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이 마이크론 내지 미국의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움직이면서 반도체 기업 관련된 이제 지수로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게 움직인다고 해서 우리 증시에서 크게 영향을 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많지 않았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영향을 줄 때도 있는데, 이게 얘가 메모리 반도체 3위 업체예요. 3위 업체고 우리가 1, 2위잖아요. 그러면 뭔가 3위 업체가 좋다라고 하면 1, 2위 업체는 더 좋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잘 안 간 케이스들이 굉장히 꽤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기사에서는 이제 둔화를 예고한 부분이긴 하지만 앞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왜 그럴까라고 봤을 때는, 코스피에서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포지션을 생각을 해보자. 이 두 종목의 경우는 시가총액 1위와 3위의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 산업 자체가 글로벌 경기에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반도체가. 그렇지만서도 더 이제 좀 전 세계적인 상황이라든지 또 증시 전반의 수급적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액면 그대로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여러 이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움직이는 부분이 아니라, 그 외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반영을 많이 하면서 수급적인 부분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측면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 증시에서 이제 뭐 특히 뭐랄까요, 아시아 증시 전반으로 이야기를 하죠. 아시아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자금을 빼는 데 있어서 우리 증시를 굉장히 약간 선호하는 느낌까지도 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 증시를 가지고, 우리 증시 파생 상품을 가지고, 파생 시장을 가지고 아시아 증시 신흥국에 대한 해지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약간 현금 인출기 수단적인 느낌으로, 왜냐하면 개인들이 워낙 잘 사주고 있고 거래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수단이 되고 있다라고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측면이어서, 사실 잘 갈 때 같이 따라서 간 다음에 안 좋으면 좀 덜 억울하기라도 한데, 약간 억울한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아닌가라고까지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에 뭐 이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줬지만, 이것보다도 더 키워드로 키포인트로 핵심 포인트로 영향을 준 건 바로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대만의 TSMC의 경우 이제 삼성전자와 경쟁하는 관계이죠. 일단 메모리 반도체는 1위가 삼성전자이지만 사실 비메모리가 더 파이는 커요. 글로벌적인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의 1위는 TSMC다. 그 다음에 이제 따라가는 입장이 삼성전자인데, 그런 가운데서 이 TSMC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TSMC에 대한 오더컷이 발생했다. 오더컷 이야기가 나왔다. 이 오더컷이라는 게 무엇이냐? 오더컷 아닙니다. 이 오더컷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주문을 끊었다라는 거거든요. 끊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게, 지금 TSMC의 3대 고객이 뭐 AMD, 인텔, 그리고 추가로 애플까지 이 최초 물량에 대한 취소를 일부, 뭐 애플의 기준으로 했을 때 애플의 출하 목표 물량 중에 일부를 취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게 이제 AMD, 인텔에 대한 뭐 PC 수요 급감이라든지, 뭐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채굴에 대한 채굴이 별로 안 좋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반도체 수요에 대한 부분으로 감소로 주문이 조정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빠졌고, TSMC 같은 경우는 우리 코스피에서 삼성전자보다도 대만 증시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종목이다. 그래서 대만 증시 오늘 3% 이상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TSMC 주가 오늘 4% 이상 하락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빠졌죠. 그리고 또 추가로 하나는 이제 대만에 지금 전력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요.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이거는 어제 나온 기사이고, 지금 뭐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우리도 지금 8월 둘째 주가 위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장의 가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지금 대만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4만 이상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는 이슈에 있어서 좀 작게 작용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인구가 우리의 절반 수준인데 4만 이상 나오고 있다는 거죠. 하루에 그런 부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용의 여러 가지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고용의 지연이라든지, 그리고 전력난이라든지 여러 부분, 그리고 또 오더컷이라는 부분이 작용을 하는 부분까지도, 그러면서 주가를 끌어내렸고 대만 증시 하락을 만들어냈다라고도 보시면 되겠고, 그 하락이 아시아에 전반적으로 퍼져나간 흐름이었다라고도, 물론 대만 자체만으로 인해서 뭐 아시아 증시가 다 빠진 건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가 다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받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뭐 결론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딱히 결론을 낼 수가 없는, 지금 일단은 지금 수요가 줄어드는 과정 속에서 이 재고가 증가하는 부분을 해결을 하려면 결국에는 재고를 덤핑식으로 빨리 팔아내거나, 아니면은 파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니면은 정말 뭐 재고는 재고대로 놔두고 정말 강력한 무언가들이 나와서 그 이상의 수요를 끌어내고, 재고는 뭐 나중에 천천히 뭐 처리를 하고 그 매출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딱히 뭐 보이는 게 없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점점 이제 긴축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부담이 되고 안 좋은 좀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일단 삼성전자 차트를 봅시다.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삼성전자 영상을 찍을 때는 58,000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58,000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지금 56,200원으로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네, 뭐 한숨밖에 안 나오네요. 네,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일단은 기술적으로 좀 보도록 하죠. 기술적으로 보고 수급까지도 좀 체크를 해보면 지금 보시면 뭐 기술적으로 뭐 일봉 차트는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고가를 계속적으로 갱신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빠지다가 한번 약간 뭔가 액션을 하다가 다시 한번 빠지고, 그래서 이게 끝난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것도 보인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지금 반등이 나올 때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나갔어야 돼요.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빠졌어요. 빠지고 약간 여기 빠질 때 차라리 이렇게 V자로 이렇게 뭐 V자 거꾸로 해놓은 것으로 이런 식으로 빠지면 차라리 이런 식으로라도 또 가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약간 이상한 그림으로 약간 여기 뭐 V자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보다 이제 뭐 뒤집어 놓은 V자 느낌이 조금 덜하죠. 약간 둥근 느낌이 나죠. 이 둥근 느낌이 나는 이런 하락의 이후에는 이렇게 더 빠지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지금 좀 불안한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월봉으로 보면은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차트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라인은 이제 5만원 라인 되겠죠. 당연히 가격적인 측면에서 5만원의 심리적인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이고, 그 다음엔 요 부분, 어디일까요? 여기지? 120월 이동평균선 10년에 대한 가치, 10년에 대한 부분에 이러한 부분, 주요한 부분, 결국 다 하방인데, 여기까지 밀리고, 사실,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감정을 넣으면 안 되겠지만, 밀린 다음에 움직이진 않았으면 개인적으로 좀 바란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여기서, 역헤드앤 숄더를 좀 잡으려다가 실패를 하고 더 밀려 내려온 상황인데, 여기서 어떻게 잡는지 좀 봐야 되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를 보유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 종목이 부진하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은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지금 당장의 삼성전자의 흐름을 개선이 되기에는 사실 조금 한계성이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간을 좀 늘려서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현재 종목을 매매 동향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돼요. 이게, 오히려 이제 신용 이제 털리는 물량도 나오고 매도가 좀 찍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의 현금 인출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연기금 같은 입장에서도 한국 증시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유용한 종목이죠. 딱 이 종목 하나만 팔면은 비중 많이 관리되고 다른 종목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좀 매도가 거의 뭐 중간에 매수 한 번은 있었지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뭐 이야기할 부분이 딱히 없는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닌 상황이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그리고 만약에 더 밀리지 않고 올라온다면 결국에 지난번에 밀릴 수 있다고 했었던 58,100원, 심지어 이때 살짝 58,000원, 58,100원에서 이제 저점 찍고 이렇게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 깨버렸어요.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뚫고 다시 움직였었는데, 이 58,000원에 대해서 중요하게 또 생각을 하면서 올라와서 지켜주는지 여부를 봐야겠다. 그래서 만약에 아직 삼성전자가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은 삼성전자로 이제 단기 거래를 하기에는 이 변동폭이 워낙 적기 때문에 정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58,000원을 올라오고 뭔가 호재를 받으면서 짧게 움직이는지 여부, 그 정도 좀 체크를 해봐야겠고,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는 현재 대형주들 종목 상태가 다들 안 좋아요. 안 좋은 부분인데, 결국에 이 대형주들이 어디를 회복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일봉에서 6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을 해줘야. 20일 이동평균선 안 돼요. 20일 이동평균선 해결하고 다시 맞고 떨어질 수 있어요. 맞고 뚫었다가 살짝 하다가 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거 추세를 좀 더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 역으로 되어 있는. 그러기 위해선 최소 60일 이동평균선까지 뚫기만 하면 안 됩니다. 뚫고선 지켜주는 흐름을 보자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대형주 굉장히 옥석을 많이 가려야 되는 시장이고, 또 대형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종목의 옥석을 굉장히 많이 가려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종목 선택이 있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까지도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을 할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 가지 장주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 올려드린 부분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주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박종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